그 급등을 보는 순간 투자자의 마음은 늘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놓칠까봐 두렵고 속을까봐 두렵습니다. 아이로봇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고 로봇 청소기로 익숙하지만 지금 이 종목의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매출과 신제품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빚의 조건이 얼마나 빡빡한지, 담보와 권리를 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주가를 흔드는 중심축이 됩니다. 2025년 12월 5일 장중 아이로봇 주가는 약 4.4달러까지 오르며 하루 약 46% 급등했습니다. 보통 이런 급등은 이유가 분명할 때 자주 나옵니다.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자금 조달이 확정되거나 인수 제한이 나오거나 대형 계약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로봇이 공시에 남긴 최근 문장들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회사는 2025년 3분기 말인 2025년 9월 27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2,500만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말에는 제한 현금 약 500만 달러를 전액 인출했다고 말합니다. 제한 현금은 용도가 묶여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돈이므로 그 돈까지 풀었다는 사실은 여유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장은 다음입니다. 회사는 추가로 당겨 쓸 수 있는 자금 조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투자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현금이 줄어드는 기업은 많지만 자금 통로가 막히면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줄수록 협상력도 줄고 결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이런 공시가 존재하는데도 왜 장중에 폭발적으로 오르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생존 이벤트의 확률이 올라갔다고 시장이 믿어서 오르는 것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시장이 가격에 얻는 것은 로봇 청소기 판매 전망이 아니라 매각이나 자금 조달 같은 결말의 확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작은 힌트만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힌트가 확정된 설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투자자는 추측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추측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가격은 움직였는데 이유가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의 뿌리는 2024년 1월의 인수 시나리오 무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는 주주에게 프리미엄 출구를 만들어주고 회사와 채권자에게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 회사는 숨을 돌릴 수 있고 채권자는 상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수가 무산되면 회사는 우리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협상 카드를 잃고 스스로 돈과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 순간부터 성장 스토리보다 생존 스토리가 앞서게 됐다고 느낍니다. 2025년 3월 회사는 전략적 대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합니다. 전략적 대안은 매각 자산, 매각 자본 조달, 파트너십 구조 조정처럼 가능한 옵션을 모두 열어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건강한 회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현금이 빠지고 신용이 흔들릴 때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투자자에게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줍니다. 누군가가 사거나 돈을 넣으면 삽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으면 결말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단어가 코버넌트와 면제입니다. 코버넌트는 채무계약에서 회사가 지켜야 하는 약속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주단은 상환을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기업은 코버넌트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대주단과 협상에 면제, 즉 일정 기간 위반을 봐달라는 합의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제는 회복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지만 반복 연장은 회복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하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로봇은 2025년 3월 11일 신용계약 수정으로 한시적 면제를 받은 흐름이 확인되고 추가 면제를 못 받을 경우를 위험으로 언급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달력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불안을 숫자로 그칩니다. 종료일 2025년 9월 27일 기준 매출은 약 1억 4,600만 달러, 영업 손실은 약 1,800만 달러,
주당 순손실은 약 마이너스 0.6달러, 현금은 약 2,500만 달러입니다. 회사는 시장 역풍 생산 지연 선적과 물류 차질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과 물류 문제는 공급망 다변화, 재고정, 제품 구성 변경, 물류 계약 재정비 같은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며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 시간을 살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 개선을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 결말이 먼저 확정될 수 있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이례적인 장면이 2025년 11월 24일에 등장합니다. 공시 요약 기준 주요 위탁 생산 파트너 계열인 피세아 로보틱스 계열이 기존 대주의 권리와 이익을 인수했고 규모는 원리금 포함 약 1억 9,700만 달러로 요약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계약의 핵심 권리자는 은행이나 크레딧 펀드 같은 금융 플레이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파트너는 공급 계약의 당사자일 뿐 보통 채권자 구조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조 파트너 계열이 공급망과 채권자 권리를 동시에 쥐는 위치로 들어옵니다. 이중 역할은 이해관계를 겹치게 만들고 결말을 누가 설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키웁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두 가지 가설로 나뉘어 생각합니다. 첫째, 살리기 위해 들어왔다는 가설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공급 계약이 사라지고 채권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채권자 지위를 확보해 운영을 안정시키며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제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가설입니다. 채권자, 특히 담보권자는 구조조정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결말을 설계할 힘이 커집니다. 이 경우 전략적 대안이 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아니라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짜일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급등이 어느 쪽 가설을 반영하는지 아직 확정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기술 지표도 이 불안정한 국면을 요약합니다. RSI 14는 33으로 과매도에 가깝고 맥디는 마이너스 0.0으로 약세 모멘텀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해 최근 흐름은 약했지만 단기 반등이 튀어나오기 쉬운 자리란 뜻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 추세 전환보다는 약세 속 반등이나 쇼커버 같은 수급 요인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로봇의 내러티브는 펀더멘털보다 생존 확률입니다. 현금이 약해졌고 추가로 당겼을 자금 조달원이 없다는 문장이 있으며 코버넌트와 면제가 달력 리스크를 만들고 대주 권리의 이동이 결말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망은 분기점입니다. 매각이나 자금 조달처럼 생존 확률을 높이는 사건이 구체적 조건과 함께 확정되면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며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제 연장 실패나 불리한 채무 재조정이 현실화되면 가격은 급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구간과 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4.4달러 구간에서 추격보다 관리가 우선이며 리스크 관리 기준선으로 3달러대 초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이어지면 6달러대가 첫 목표 구간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사건 확인이 핵심이므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사건이 명확해지기 전엔 6달러대 이상에서 차익 실현 비중을 늘리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중기 추세 전환을 말하려면 8달러대 안착 같은 가격 행동과 함께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존 이벤트가 확인되기 전에 보유는 이벤트 베팅에 가깝고 상단 참조점은 52주 고점인 약 13달러대, 하단 리스크 참조점은 52주 저점인 약 1.4달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 상장 및 비상장 또는 상장 예정 주식 및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접 겪고 계신 이상한 급등락 사례나 자료가 모자라서 더 미스터리하게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만큼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